제112회 우전은 수춘성을 구하려다 의리에 죽고 강유는 장성을 침해 힘을 다해 적을 무찌르다. 이때 사마소는 제갈탄이 오병과 합세하여 결전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산기장사 배수와 황문씨랑 종회를 불러서 적을 깨뜨릴 계책을 의논했다. 종회가 말한다. 동호군사가 제갈탄을 도우면 실상 이익을 얻고자 함이니 이로써 유혹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사오리다. 사마소는 그 말을 좇아서 석포와 주태에게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먼저 석두성에 가서 매복해 있고 왕기와 친건에게 정예병을 거느리고 뒤에 있게 하며 편장 성쉬는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먼저 가서 적을 유인하게 하고는 다시 진준에게 수레와 마소, 나귀, 노새를 끌고 군사들에게 상줄 물건들을 싣고 사면에서 진중에 모아놓았다가 적이 오거든 버리라고 일렀다. 이날 제갈탄은 위병 진중에 군사가 정지하지 못한 것을 보자 동호장수 주의를 좌편에 문흠을 우편에 있게 하여 군사를 크게 몰아 바로 나갔다. 성쉬가 뒤로 물러나 달아난다. 제갈탄이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넘사라는데 마소, 나귀, 노새가 들에 가득한 것을 보자 남쪽 군사들이 서로 다투어 취하느라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후련 호포 소리가 크게 울리며 양로병이 지쳐나오니 좌편은 석포요, 우편은 주태다. 제갈탄이 크게 놀라서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리려 할 때 왕기와 친건이 거느리는 정예병이 지쳐 들어왔다. 제갈탄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거기에 또 사마소가 군사를 거느리고 처붕해 왔다. 제갈탄은 패병을 이끌고 수춘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사마소는 군사들에게 사면으로 성을 내워싸고 힘을 합해 성을 치게 했다. 이때 동호 군사는 물러가 안풍에 진치고 있었고 위주 조모는 항성의 수레를 머무르고 있었다. 종예가 나서서 사마소에게 계책을 올린다. 제갈탄이 비록 패했으나 수춘성 안에 양초가 아직도 많은 데다가 또 동호 군사가 안풍에 진쳐 의각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가 사면으로 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들이 급하지 않으면 굳게 지키고 있을 것이요. 급하면 죽기로서 싸우려 할 것이며 또 동호 군사가 혹 승세를 타서 협공에 오기라도 하면 우리 군사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삼면으로만 치고 남문 앞에 큰 길은 튀어놓아 적병들이 달아날 여지를 남겨주어 그들이 달아날 때 치면 가히 승전할 수 있을 것이요. 또 동호 군사들은 멀리 와서 군량을 대지 못할 것임에 우리가 경기병으로 그 뒤를 넘습하면 싸우지 않고도 가히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소는 종회의 등을 어루만지며 자네는 참으로 내 자방일세 하고 왕기에게 영을 내려서 수춘성 남문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를 철퇴하게 했다. 한편 오병은 안풍에 진치고 있었는데 손침은 주의를 불러놓고 호령했다. 수춘성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중원을 병탄한단 말이냐. 만일 다시 패전하는 때는 참하겠다. 이에 주의가 본체로 돌아가서 상의하니 우전이 나서서 계책을 올린다. 지금 수춘성 남문이 트여 있으니 제가 원컨대 일군을 거느리고 남문으로 해서 들어가 제갈탄을 도와 성을 지키겠소이다. 장군이 위병에게 싸움을 도두시면 제가 성중에서 지쳐나와 두 길로 끼고 치면 위병을 가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니 전역, 천단, 문음 등이 모두 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우전과 함께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입성토록 했다. 위병은 장명이 없었으므로 경솔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오병들이 성으로 들어가게 두고 사마소에게 고했다. 사마소는 듣고 나서 이는 주의와 더불어 내외 협공해서 우리 군사를 깨뜨리자는 것이다 하고 왕기와 친건을 불렀다. 그대들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주위에 오는 길을 끊되 배후부터 치도록 하라. 두 사람은 영을 받고 갔다. 주위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호련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좌편의 왕기, 우편의 진건, 양로병이 지쳐나와서 오병은 크게 패했다. 주위가 돌아가서 손침을 보자 손침은 대로하여 번번이 패하는 장수를 무엇에 쓴단 말이냐 하고 군사를 꾸짖어 끌어내 목을 베고 또 전단의 아들 전의를 책망하여 만약 위병을 물리치지 못하거든 너희 부자는 나를 보러 오지 마라 하고 말한 다음 건업으로 돌아갔다. 종회는 사마소에게 말했다. 이제 손침이 물러가고 밖에 구원하는 군사가 없으니 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사마소는 그 말을 좇아서 군사를 재촉하여 성을 내우고 치게 했다. 전의는 군사를 이끌고 수춘성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위병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는 나아가려 하나 길이 없고 물러가려 하나 역시 길이 없어서 드디어 사마소에 항복했다. 사마소가 그의 벼슬을 높여서 편장군으로 삼는다. 전의는 그 은덕이 감동하여 붙인 전단과 숙부 전역 앞으로 편지를 쓰는데 손침이 어질지 못하니 위국에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쓴 후 화살에 매어 성 안으로 쏘아 넣었다. 전역은 글을 얻어보자 전단과 함께 수천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다. 제갈탄이 성중에서 근심하며 번민하는데 모사 장반과 초이가 나서서 권했다. 성중의 군량은 적고 군사는 많아서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오니 5초의 무리를 거느리고 위병과 승부를 결단하도록 하시지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싸우자고 하니 너희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참말이라. 제갈탄은 대로하여 호령한다. 두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며 제갈탄이 장차 망하고 말지. 우리는 빨리 항복해서 죽음이나 면하여 볼 수밖에 없을까 하오. 하고 이날 밤 이경에 성을 넘어서 나가 위에 항복했다. 사마소는 그들을 중하게 써주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성중에는 비록 목숨을 바쳐 싸워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감히 싸우자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제갈탄은 성중에서 위병이 사면에 토성을 쌓아 회수를 막으려는 것을 보고 강물이 범람해서 토성을 허물어뜨리거든 그때 군사를 휘동해서 치리라 생각하고 오직 그러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 되도록 장마가 지지 않아 회수는 범람하지 않았다. 성중의 군량이 거의 다 떨어졌다. 문음은 소성 안에서 두 아들과 함께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줄여서 자꾸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달리 도리가 없어서 제갈탄에게 와서 보고 말을 올렸다. 군량이 다 떨어져 군사들이 줄여서 쓰러지니 북방 군사들을 다 성에서 내어보내 식구를 줄이느니만 못할까 합니다. 내가 나더러 북방 군사를 다 보내라고 하니 나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 제갈탄은 크게 노해서 무사를 꾸짖어 끌어내 참했다. 문왕과 문호는 부친이 참형당한 것을 보고 각각 탄도를 빼어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을 죽이고 몸을 날려 성 위로 올라 성큼 아래로 뛰어내려 해자를 넘어 위병 영체로 가서 투항했다. 사마소는 문왕이 전일에 혼자서 위병을 쳐 물리친 것을 마음에 못내 한탄하고 있는 터라 그를 참하려 했다. 그러나 종회가 나서서 죄는 문음에게 있사온데 문음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이 형세가 궁에서 돌아온 터입니다. 항복해온 장수를 죽이신다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혀주시는 것이 되옵니다. 하고 간에서 사마소는 그 말을 조차 문왕과 문호를 장중으로 불러들여 좋은 말로 위로하고 준마와 비던 옷을 내려 편장군으로 삼고 관내후로 봉했다. 문왕과 문호는 절을 해 살해한 다음 말을 타고 나가서 성을 돌며 우리 두 사람은 대장군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벼슬까지 받았다. 너희들은 왜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문항으로 말하면 사마소의 원수인데도 오히려 중이 쓰니 하물며 우리들이랴 하고 모두 항복하려 했다. 제갈타는 듣고 크게 노하여 주야로 친히 성을 돌며 죽이는 것으로 위험을 삼았다. 종회는 성중의 인심이 변한 것을 알고 장중으로 들어가 사마소에게 권했다. 이때를 타서 성을 쳐야 하오리다. 사마소는 크게 기뻐하며 삼군을 격동해서 사면으로부터 구름같이 모여들어 일제히 성을 치게 했다. 성을 지키는 장수 증선이 북문을 열고 위병을 맞아들였다. 제갈타는 위병이 들어온 것을 알자 황망히 휘하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중 소로로 달려나가는데 조교 가까이에 이르러 호준과 맞닥뜨렸다. 호준의 손이 한 번 번뜩하자 제갈타는 칼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고 휘하의 수백 명은 모두 결박당했다. 왕기는 군사를 이끌고 서문에 이르러 바로 동호장수 우전과 마주쳤다. 왜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왕기가 크게 호통치자 우전은 대로하여 명을 받고 나와서 남을 위해 난을 구해주려다가 구하지 못하고 또 타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의리에 못할 일이다 하고 투구를 벗어 땅에 던지고 사람이 세상에 나왔다가 싸움터에서 죽으니 다행한 일이다 하고 크게 외치며 급히 칼을 휘둘러 죽기로써 30이 앞을 싸웠으나 사람과 말이 다 지쳐서 마침내 난군 속에 죽었다. 후세 사람이 그를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당년에 사마소 수춘성을 애웠을 때 무수한 항복한 군사들 전차 먼지 앞에 고개를 조아렸지. 동호의 영웅들이 그 밖에도 있으리만 누가 기꺼이 몸을 죽인 우전을 당하리. 사마소는 수춘성에 들어가자 제갈탄의 가소를 전부 효수하고 그 삼족을 멸했다. 무사들이 제갈탄의 수하 군사 수백 명을 결박지워 들어왔다. 너희들은 항복하겠느냐? 사마소가 한마디 묻자 모두 소리 높여 외친다. 우리는 제갈공과 함께 죽기가 소원이지 너에게는 항복하지 않겠다. 사마소는 대로하여 무사를 꾸짖어서 모조리 성 밖으로 끌어내어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려줄 테다 하고 물었으나 단 한 명도 항복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모조리 죽어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끝내 한 명도 항복하는 자가 없었다. 사마소는 깊이 감동하여 탄식하기를 맞이하느며 그들의 시체를 전부 묻어주었다. 후세 사람이 감탄하여 지은 시가 있다. 충성을 맹세한 몸 살기를 탐낼 소냐. 제갈탄 수하의 수백 명 충의지사. 해로의 노랫소리 끊일 날이 없으리라. 그들의 남긴 자취 전행 뒤를 이었으니. 동호 군사들은 태반이 위에 항복했는데 배수가 사마소를 보고 오병의 가솔이 모두 동남의 강 회에 있음에 만약 저들을 살려두면 일후에 변이 생길 것이오니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종회가 안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소이다. 옛날에 군사를 쓰는 사람은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다만 그 원흉을 죽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모조리 구덩이에 묻어서 죽인다면 이는 어질지 않은 것이니 차라리 강남으로 다 놓아보내서 중국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 참 좋은 말일세. 사마소는 오병을 다 놓아주어 저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당자는 손침이 두려워서 감히 저희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에 항복했는데 사마소는 중하게 써서 사마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이리하여 회남을 평정하고 사마소가 퇴병하려 하는데 홀연 보고가 들어왔다. 서촉 강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장성을 취하고 양초를 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마소는 크게 놀라 여러 관원과
퇴병할 계책을 상의했다. 이때 촉한에서는 연호를 고쳐서 연희 20년을 경요 원년이라 했다. 강유가 한중에서 천장 2명을 뽑아 매일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으니 하나는 장서유, 또 하나는 부첨이다. 두 사람이 모두 탐력이 있고 용맹해서 강유는 심히 사랑했다. 그런 때 호련 고아돼 회남 제갈탄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소를 침해 동호 손침이 요를 돕자 사마소가 양도 군사를 크게 일으켜 위태후와 위주로 더불어 출정했다고 한다. 내 이번에는 대사를 이루리로다. 강유는 크게 기뻐하고 후주에게 표문을 올린 다음 군사를 일으켜서 위를 치려했다. 중산대부 초주가 듣고 탄식하며 근래 조정에서는 주색에 빠지고 환관 황호를 신임하여 나라 정사는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직 활락만 도모하시는데 백약이 번번이 정벌하려고만 하고 군사들 어루만지며 불쌍히 여길 줄을 도무지 모르니 나라가 장차 위태하리라 하고 이에 수국론 한 편을 지어서 강유에게 보냈다. 강유가 받아서 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누가 묻기를 옛적에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이긴 자는 그 법이 어떠하였느뇨? 대답하기를 대국에 처하여 근심이 없는 자는 항상 태만함이 많고 소국에 처하여 근심이 있는 자는 항상 착한 것을 생각하니 태만함이 많으면 난이 일어나고 착한 것을 생각하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도리에 당연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문왕은 백성을 길러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취하였으며 구천은 군사들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겼기에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깨뜨렸으니 이것이 그 법이니라. 누가 이르기를 전에 초는 강하고 하는 약했을 때 홍구 땅을 경계로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장량은 생각하기를 백성들의 뜻이 안정되면 움직이기 어렵다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항우를 쫓아서 마침내 그를 거꾸러뜨렸으니 어찌 반드시 문왕과 구천의 일만 조치리요. 대답하기를 상나라와 주나라 때는 왕과 제후를 세상에서 떠받들며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굳은 지 오래라. 만일 그때라 하면 한 고조인들이 어찌 능히 칼을 가지고 천하를 취할 수 있으리요. 진이 제후를 파하고 수령들을 둔 뒤 백성들이 진의 부역에 지쳐서 천하가 무너져 내리매 이에 호걸들이 일시에 일어나 서로 다툰 것이라. 그러하나 지금 우리와 그들은 모두 나라를 전해서 대가 바뀌었으니 진의 말년에 천하가 크게 어지럽던 시절이 아니고 실로 육국이 함께 할거하던 형세라. 그러므로 가히 문왕은 될 수 있어도 한고조는 되기 어려우니라. 때가 이른 뒤에 움직이며 수가 맞은 뒤에 일을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은나라 탕임금과 주나라 무왕의 군사는 단 한 번 싸움에 이겼으니 진실로 백성의 수고를 중히 여기고 때를 자세히 살핀 것이라. 만일에 군사의 위험을 다해서 남을 치기만 하다가 불행히 곤란을 당하면 비록 지혜 있는 자라도 능히 구하지 못하리로다. 강유는 보고 나자 크게 노하여 이는 썩은 선비 수작이다 하며 그러를 땅에 던지고 천병을 거느리고 중원을 취하러 나가면서 부첨을 보고 물었다. 공의 소견에는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겠소? 위가 양초를 모두 장성에 쌓아두었으니 지름길로 해서 낙곡을 취하여 침령을 지나 바로 장성에 이르러 먼저 양초를 불사른 연후에 진천을 취한다면 중원을 머지않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의 소견이 내 생각과 우연히도 같소. 강유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지름길로 해서 낙곡으로 나가 침령을 지나 장성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때 장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은 사마망이니 곧 사마소의 족형이다. 성내의 양초는 심이 많았으나 군사는 적었다. 사마망은 족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왕진과 이붕 두 장수와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20릴 나가 영체를 세웠다. 이튿날 촉병이 왔으므로 사마망이 두 장수를 데리고 진 앞에 나섰다. 강유가 말을 타고 나와 사마망을 가리키며 사마소가 임금을 군중이 옮기니
반드시 이각과 곽사의 뜻이 있는 것이니라. 내 이제 천자의 칙명을 받들어 죄를 물으러 왔으니 너는 빨리 항복하라. 만약 어리석게도 결단을 못하면 너의 집안이 도륙날이라. 하고 말하니 사마망이 큰 소리로 대답한다. 너희들이 무례하여 여러 차례 상국을 범하노나 만일에 빨리 물러가지 않다가는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라.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사마망의 배후에서 왕진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나오니 촉진 가운데로부터 부첨이 내달아 맞는다. 서로 싸우기 시합이 못되어 부첨이 짐짓 허점을 보이자 왕진이 창을 들어 찌른다. 부첨은 번개같이 몸을 틀어 피하며 왕진을 마상에서 그대로 사로잡아 본진을 향하여 돌아갔다. 이붕이 크게 노하여 칼을 휘두르며 말을 놓아 왕진을 구하러 온다. 부첨은 일부러 천천히 오면서 이붕이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왕진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몰래 사릉 철관을 손에 들고 있다가 이붕이 쫓아들어와 칼을 번쩍 들고 막 내리치려 할 때 횡몸을 돌리며 이붕이 얼굴을 겨누고 철관으로 치니 눈알이 튀어나와 그대로 말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 왕진은 촉병들의 어지러운 창 끝에 찔려 죽었다. 강유는 군사를 휘동해서 거침없이 들어갔다. 사마망은 영체를 버리고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다시 나오지 않는다. 강유는 군중에 영을 내렸다. 군사들은 오늘 밤에 하룻밤 편히 쉬어 얘기를 기르고 내일 성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튿날 해가 뜰 무렵에 촉병들은 앞을 다투어 성 아래로 몰려들어가 성중에 화전과 화포를 쏘아 넣었다. 성에 있는 초막에 불이 붙어 위병들이 혼란에 빠졌다. 강유는 또 군사들에게 마른 나무를 성 아래에 높다랗게 쌓아놓고 일제히 불을 지르게 했다. 화염이 사뭇 하늘을 찔렀다. 성이 거의 함몰되자 위병들의 통곡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멀리 들에까지 들렸다. 한창 촉병이 성을 치고 있을 때 호련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했다. 강유가 말을 멈춰 세우고 돌아보니 위병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길을 휘두르며 호호탕탕하게 들어오고 있다. 강유는 후대를 천대로 삼고 몸소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 위병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위병 진중에서 이런 소장이 장속을 어미하고 손에 창을 들고 말을 놓아 나오는데 나이는 20여 세 되었고 얼굴은 분을 바른 것처럼 희미어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새빨간데 소리를 가다듬어 내 등장군을 아느냐? 하고 외친다. 이게 등해일 것이다. 강유는 이렇게 생각하고 창을 꾸나잡고 말을 놓아 나갔다. 두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어 싸우기 30-40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 소장군의 창법에 반점도 빈대가 없다. 강유는 속으로 이 계책을 쓰지 않고서야 어찌 이길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하며 곧 말을 빼 좌편 산길을 바라고 달아났다. 소장군이 말을 풍우같이 몰아서 뒤를 쫓아온다. 강유는 창을 걸어놓고 슬며시 활에 살을 먹여들어 바로 그를 겨누어 쏘았다. 그러나 젊은 장군은 눈이 밝아서 어느 틈에 보고 시위 소리가 울릴 때 얼른 몸을 앞으로 굽혀 머리 위로 화살을 흘렸다. 강유가 다시 고개를 돌려 돌아볼 때는 그의 등 뒤로 젊은 장군이 바짝 쫓아 들어오며 창을 꼬나잡고 그대로 내찌른다. 강유는 재빨리 몸을 틀어서 피하며 갈빗대 곁으로 흐르는 창을 번개같이 손을 놀려 꽉 잡았다. 소장군이 창을 놓고 말을 돌려서 저의 본진을 바라고 달아났다. 아깝구나, 아까워. 하고 강유는 다시 말을 돌려 그 뒤를 쫓았다. 그가 위병 진문 앞까지 쫓아 이르렀을 때 한 장수가 칼을 들고 나오며 강유 필부야, 우리 아이를 쫓지 마라. 등해가 예의 있다. 하고 외쳐서 강유는 크게 놀랐다. 원래 그 소장군은 등해의 아들 등충이었다. 강유는 속으로 은근히 칭찬하며 등해와 싸우려 했으나
말이 너무 지칠 것이 두려워서 손으로 등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오늘 처음으로 너희 부자를 알았으니 각기 군사를 거두고 내일 싸움을 결단하자. 등에는 싸움이 저희에게 불리한 것을 보고 저도 말을 멈추어 세우며 말했다. 그렇다면 각자 군사를 거두기로 하되 뒤로 모략을 쓰는 자는 대장부가 아니니라. 이에 양군이 모두 물러가 등에는 위수를 의지해서 영체를 세우고 강유는 두 산 사이에 영체를 세웠다. 등에는 촉병의 지리를 보고 나서 사마망에게 글을 써 보내되 우리는 결단코 촉병과 싸워서는 아니 되고 오직 굳게 지켜야만 하나이다. 관중에서 군사가 이르는 때면 촉병의 양초가 다 떨어질 것이니 그때 삼면으로 치면 반드시 이길 줄 나옵니다. 이제 장자 등충을 보내 장군을 도와 지키게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편으로 사람을 사마소에게 보내서 구원을 청해오게 했다. 한편 강유는 사람을 시켜 등의 영체로 전설을 가지고 가서 내일 크게 싸우기를 약속하고 오게 했는데 등에는 거짓으로 이를 응낙했다. 이튿날 오경에 강유는 삼군에게 밥을 짓게 하고 해가 뜰 무렵에 나가 진을 치고 기다렸다. 그러나 등의 영체에서는 길을 모두 뉘어놓고 북소리도 내지 않아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만 같았다. 강유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튿날 그는 또 사람을 시켜서 전설을 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책망하게 했다. 등에는 주식을 내어 사자를 대접하고 몸에 병이 있어 언약을 어겼거니와 내일 만나서 싸우기로 하자 하고 대답해 보냈다. 이튿날 강유는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그러나 등에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러기를 대여섯 번이나 거듭했는데 부첨이 강유를 보고 말했다. 이는 적에게 무슨 꾀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방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필연 관중으로부터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려 삼면으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오. 내 사람을 시켜 동우 손침에게 글을 전하고 힘을 합쳐서 위를 치도록 하겠소. 이때 홀연 탐마가 고한다. 사마소가 수춘성을 쳐서 제갈탄을 죽이고 동호 군사를 모두 항복받고 회군에서 낙양으로 돌아왔사온데 이제 곧 군사를 거느리고 장성을 구하러 오리라고 합니다. 강유는 크게 놀라 이번 출정도 그림의 떡이 되었구나. 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말했다. 네 번째도 성사 못해 한탄했더니 다섯 번째 또 패해 한숨 짓는구나. 어떻게 퇴군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